안녕하세요, 행복님들. 오늘은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님의 산문집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에 있는 중년 여인의 허기증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이 챕터의 글은 박완서 선생님이 나이 마흔에 나목이라는 소설을 등단하고 나서의 일을 쓴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년 여인의 허기증. 나는 내가 작가가 되고 싶다는 오랜 갈망과 수업 끝에 등단하게 되었는지, 등단이란 걸 하고 나서 작가가 되기로 작정했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런 낌새란 누구에게나 그렇게 모호한 건지 내 경우만 그런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아무튼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1970년 봄 어느 날 단골 미장원에 가서 내 차례를 기다리며 뒤적이던 여성 동화에서 여류 장편소설 모집이란 공고를 보고 갑자기 가슴이 두근대며 소설을 쓰고 싶어졌던 것이다. 이것이 여성 동화와의 인연의 시작이다. 그 전까지 나는 문학 지망생이었다기보다는 문학 애호가였다고나 할까? 매달 애독하는 문예지도 있었고 신인 등용 문헌서의 추천제나 신춘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 만큼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응모해 본 적이 없었고 응모하고 싶어 본 적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여성동화의 공고란에 강하게 사로잡혔던 것이다. 응모 마감까지는 3개월 남짓 남아있었다. 나는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40에 처음 해보는 이 일에 대해 가족들에게 심한 부끄러움을 탔다. 그래서 철저하게 몰래 하기로 작정했다. 가족들은 몰래 그 일을 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평생 처음 나만의 일을 가졌다는 것과 가족들에게 비밀을 가졌다는 것으로 매일매일 아슬아슬할 만큼 긴장했고 행복했고 그리고 고단했다. 나는 그것을 쓰면서 혹시 당선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려 들지 않았다. 7월 15일이 마감일이어서 7월달로 접어들면서는 하루 꼬박 40장씩 쓰는 중노동을 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의 7월처럼 뜨거웠던 여름은 다시 없었던 것 같다. 그때의 열기가 7월의 열기였는지 40세의 벼랑간 불타오른 문학의 정열이었는지 그것 또한 지금 생각하면 아리송하다. 꼭 무엇에 홀린 것처럼 정신없이 그 고달픈 작업에 몰입했다. 가뜩이나 마른 나는 더 형편없이 마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내 처녀작 나목을 탈고한 게 7월 14일이었다. 1200장 정도의 원고 부피를 보자 나는 끔찍한 생각이 나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한마디로 지긋지긋했다. 그래도 단단히 포장을 하고 규정대로 겉봉을 써서 우송까지 막 끝마쳤다. 돌아오는 길은 날아갈 듯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너무 허전해 울고 싶었다. 이제부터 집에 가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식구들을 위해 장을 보고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일, 매일매일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 쾌적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일, 아이들 공부를 돌보고 가끔 학교 출입을 하는 일, 뜨개질, 옷 만들기, 소위 살림이라 불리는 이런 일들을 나는 잘했고 또 좋아했지만 아무리 죽자고나 이런 일을 해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허한 구석을 나는 내 내부에 갖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그날 온종일 어디서 소포 뭉치가 되어 뒹굴고 있을 내 작품에 대한 육친애와도 방불한 짙은 연민으로 거의 흐느낄 것 같았다. 나는 또 내 원고를 딴 소포들과 함께 마구 천대할 우체국 직원을 가상하고 앙심을 품기까지 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심지어는 심사위원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 오로지 내 악플만 보고 내 작품을 구박하고 조사할지도 모르는 심사위원, 무더위를 핑계로 작품을 무성의하게 대강대강 읽어넘길 심사위원, 숫제 읽지도 않을 심사위원을 가상하고 혼자서 속을 썩이고 분통을 터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만일 내 작품이 당선이 안 되면 그건 순전히 심사위원들의 무정견 때문이지 결코 내 작품이 남의 것만 못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들었다. 마치 덮어놓고 제 자식 잘난 줄만 알고 제 자식 역성만 드는 어리석은 엄마 같은 맹목의 애정을 나는 이미 내 앞을 떠나 있는 내 첫 작품에 대해 느꼈다. 그리고 비로소 글은 아무렇게나 쓸 게 아니라는 글을 하나 써내는 것도 자식을 하나 낳아놓는 것만큼 책임이 무거운 큰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9월 초순 당선 통지를 받았다. 의외였다. 당선이 의외가 아니라 너무 일려서 의외였다.
잡지 사정을 잘 모르는 나는 11월에 발표되니까 10월 달쯤이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선을 통보해온 분들이 기분이 어떠냐고 그러길래 기쁘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라 막상 당하고 보면 그렇게 기쁜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도 좋아서 날뛰길래 뭐가 그렇게 좋으냐니까 둘째 아이든가 셋째 아이든가 가정환경조사서에 엄마 직업을 무가 아니라 작가라고 쓸 생각을 하면 막 신이 난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에 깔깔대고 웃었지만 속으론 뜨끔했다. 나는 실상 내 애들만큼도 장차 내가 소설가가 될 각오가 서 있지를 않았다. 당선이 되었으니 약속대로 50만 원은 줄 테지. 약속대로 내 글을 할자라도 만들어 주겠지. 거기까지는 즐거운데 직업이 작가는 도저히 못 해먹을 것 같았다. 시상식은 10월 초순에 있었다. 나는 왠지 그 시상식이라는 게 싫었다. 돈이나 주면 됐지. 시상식은 못하라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투덜거렸다. 그러는 사이에 당선을 전후한 시기에 내심의 혼란과 흥분은 완전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내 내부에서 새로운 고민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무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즉 당선작을 천연작에다 마지막 작품으로 남기고 조용히 사라져 가느냐, 당선한 사실을 앞으로의 작가 생활로 이어질 발판으로 삼느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글 처음에서도 언급했지만 내가 하나의 작품을 이룩한 게 작가가 되기 위한 필요한 노력이나 준엄한 각오에서가 아니라 순전히 중년으로 접어든 여자의 일종의 허기증에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내 글쓰기란 내 또래의 중년 여인들이 흔히 빠져드는 하투치기, 춤추기, 관광여행하고 무엇이 다른가? 문학이란 절대로 심심풀이 삼아 할 수 있는 안이한 게 아니지 않나. 나도 문학 애호가 입장에서 문학이란 것에 대해 그만한 까다로운 주주문을 할 줄도 알았고 안이하게 낳는 문학에 대해 경매를 보낼 줄 아는 안목도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문학이라는 고통스럽고 고독한 작업에 모든 것을 걸어보느냐 아니면 다시 일상의 안일에 깊숙이 함몰할 것이냐를 놓고 나는 고민을 되풀이했다. 그러고 나 자신의 작가로서의 창조적 능력에 대해서도 회의를 거듭했다. 우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할 겸 개발도 할 겸 하나둘 습작을 시작했다. 지독하게 열심히 했다. 밤잠을 설치고 입맛을 놓치고 남의 좋은 글을 읽고 샘을 내고 발표에 감흥도 없는 글을 썼다. 차차 글 쓰는 어려움에 눈 떴다. 자연히 쉽게 쓴 글이 쉽게 당선된 데서 비롯된 내심의 은밀한 오만도 숨이 죽었다. 당선작을 쓰고 나서 습작을 썼으니 순서가 거꾸로 됐지만 그 시기는 당선작을 쓴 시기보다 훨씬 더 소중한 시기였다. 글 쓰는 어려움에 바싹바싹 마르는 것 같으면서도 속에서 뭔가 조금씩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 곧 여성동화에서 연재의 기회를 주었고 그 후 여러 지면의 비교적 고른 혜택을 받고 보니 얼음얼음 작가인 척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자랑할 거라곤 지금도 습작기처럼 열심히 하라는 것밖에 없다. 잡문 하나를 쓰더라도 허튼 소리 안 하길, 정직하길, 조그만 진실이라도 모랄 만한 진실이라도 진실을 말하길 매질하듯 다짐하며 쓰고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재능 부족을 은폐하지는 못할 것 같다. 작가가 될까 말까 하던 4년 전의 고민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다. 어때요? 이 글은 등단하고 4년 뒤에 쓰셨나봐요. 그쵸? 박완서 선생님은 습작을 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쓴 소설로 등단하셨죠. 그래서 등단하신 다음에 습작을 하신 거예요. 그쵸? 얼마나 등단했을 때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박완서 선생님은 6.25를 겪으신 분인데 6.25가 발발하던 1950년도에 서울대 국문과 학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올케 언니가 그러니까 오빠의 아내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피난을 못 갔어요. 아기를 오늘 내일 날지도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른 이웃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걸 갖고 나오면서 그 물건을 갖고 나오면서 나는 이 글을 언젠가는 꼭 기필코 글로 쓰리라 그러면서 다짐을 하셨대요. 자신이 겪은 참혹한 시절을 꼭 글로 쓰겠다고 다짐하셔가지고 살아셨으니까 첫 번째 쓴 장편 소설이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재능보다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욕망을 하고 있으면 재능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완서 선생님 보고 싶다. 박완서 선생님 글은 참 좋죠. 여러분 올 봄에는 박완서 선생님 글 읽으면서 봄맞이 잘하세요.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